생방송 애국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 가보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통화였느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였느냐? 통화였느냐? 아, 오늘 그거예요? 제목. 네. 사통정책 이거 아니었어? 그게 그건데 좀 더 섹시하잖아요. 통화였느냐가. 아, 에로니까. 에로코드니까. 야, 센스 봐. 통화였느냐. 좋아. 마음에 들어. 빛나 그냥. 아니, 나 아까 카톡으로 우리가 잠깐 그냥 제목 생각했을 때 원래는 그냥 신년사냐. 네. 뭐 그러다가 소통 하고 퀘션 마크. 불통, 꼴통 뭐였지? 빡통 이렇게 해서 사통. 네. 통화였느냐. 좋아요. 통하긴 통했을까요? 여왕님의. 오늘은 최고였죠. 그러니까 사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우리 닥터왕 얘기 잘하대. 그 사통이 뭔 말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제 사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된 말로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사통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악한 일. 이건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원래 넉사자를 써서 사통은 중국에 가면 좋은 거예요. 다 뚫려 있다는 거야. 사통 팔달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 사자를 써서 통할 통자 사적으로 통했다. 그렇지. 사통. 그런 쪽으로 그럼 통하셨다는 건가? 오늘 최고의 때니까요.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네네. 나의 출신이 퀸즈 나이트잖아. 오늘 내가 우리 여왕 폐하를 다 디펜스 해줄 거야. 이 야권 사람들이 감히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거룩한 자리에 돌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요. 신년 기자회견 한다고 내비게이션에 긴급 재난 속보로 떴다는 얘기가. 그건 또 누가 그런 거야. 또 어떤 열사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야. 아주 빵 터졌어요. 네. 제가 볼 때 뭐 정확한 경보가 뜬 거죠. 긴급 재난. 아니 근데 눈에서 후레쉬 안 나가던데 이번에는. 일단 우리가 다른 또 이 진보 계열의 팟캐스트나 방송은 뭐 신년사를 다 뜯어서 어떤 신년사든 공격할 포인트가 있죠. 넘쳐나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께서 애국전선의 시그널을 주시더라고. 우리 중에 곧 대변인으로 누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국방부는 어떻게 하고? 네. 오늘 국방이 뭔 필요 나는 생중계 스튜디오에서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 딱 나오시는 순간. 그 춘추관 단상에 올라오시는 순간, 올해는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분이 핑크를 입고 나오셨네? 핑크 옷을 입고 나왔어요? 티파니 색깔을 입으셨네? 그랬는데, 이 연설은 그냥 밋밋하게 한 20분 그냥 준비된 원고를 읽으셨지만, 질의응답을 하다가, 무려 질의응답.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채널의 앵커도 하는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분이, 퇴근하신 후에 관저에서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런 또 아름다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나는 개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통화였느냐를 물었는데 개를 키운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티파냥이 프린스라는 말티즈 종의 개를 키운다 그랬잖아요. 자 핑크 옷 입고 나와. 나 개 키운다고 얘기해. 티파니 코스프레잖아. 그러네. 나는 그래서 애국전선을 굉장히 애청하시는구나. 근데 통했네. 사인을 보낸 거다. 통했다. 질문의 수순이 좀 웃겼잖아요. 왜? 원래 준비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질문할 사람들도 좀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것 그럼요. 같고. 그럼요. 질문지도 이제 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학예회 안 해봤어? 이 사람 왜 이래? 알만한 사람이. 예전에
연구 수업 있잖아요. 연구 수업, 발표 수업 이런 거 그러니까 하면. 이 시범 수업 같은 거 선생님이 학부모 찍어주잖아요. 참관 수업. 그러니까 이제 안 해봤어? 원래 이제 질문은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퇴근 이후에 네. 뭐 이제 사적인 시간 어떻게 보내시냐, 그래서 퇴근 이후에 뭘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는 것 같은데 기자가 네. 좀 비튼 것 같아 보니까. 틀어쓰기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결제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예, 퇴근한 이후에 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당황하셨어. 약간 달라지니까 응용 버전에 헷갈리시구나. 그러니까 바로 답변을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데요. 맞아. 그러면서 이 우리 대통령 그거 말고요. 그렇게 결제 이제 대통령. 아니, 우리 나온 거야. 대통령은 되게 순진하시다니까. 뭐냐면, 아니, 원래 그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기자회견 중에. 그러니까 이게 합의 안 맞았다는 거를 대통령이, 아니, 그 질문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색하고 웃기긴 했지만, 나름 귀엽게 봤어요, 저는. 아주 그런 귀엽게 게 봤습니다. 연출된 웃음 포인트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생방송의 묘미죠. 그러면서 생방송의 다 묘미가 아니라 생방송의 묘미라 그랬어. 그것까지 연출된 거야, 딱 보니까. 그것도 연출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그러냐면 난 퇴근 후에도 일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난 결제를 합니다를 그지 한 번, 두 번 강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그 다음에 가슴 아픈 사건은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금 질의응답 대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가는 이 트윗이나 이제 SNS, 페북의 멘션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제 패칭인 어떤 분도 그 자제분 이름이 새롬이 아니면 희망이야. 왜 남의 애 이름을 개에다 붙여놓고 그런다고. 그 자막에 꽂는 방송도 있잖아요. 자막에 꽂는 방송도 있었죠. 근데 왜 퇴근 후에 결제, 그 업무 능력이 미흡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비행기에서 사인도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전자결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왜 뭔 소리야. 근데 좀 의외예요, 그 답변에는. 왜요? 퇴근 후에 할 일이 뭐 많이 있을 것 같잖아. 퇴근에 한잔 한다 이럴 순 없잖아. 대통령. 아니, 뭐, TV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 질문은 그냥 하여튼 뭐 뭐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것이 여러 뭐 나름 중차대한 질문 중에 굉장히 이제 개인적 에피소드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보고서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보고서 읽다 보면 뭐 보고서야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늦은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개인적인 인간적인 낙이라면 개 두 마리와 교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소통을 통화였느냐 대화하고 측면을 보면 그게 조금 좀 그런데 그렇더라고. 그래도 대통령이 그 대목의 답변은 착했던 게 나 이렇게 한다,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여가를 보내는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위중한 국가의 이제 뭐 대사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외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번뇌인 분이거든요. 원래. 근데 왜 그렇게 고심하시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왜 경제하고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그러니까 경제 외에는 다 번뇌라고. 제2의 공약이 나왔어. 뭐. 근데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게 MB 정부 때 747 공약이라고 5년 내내 못 지키다가 마지막에 질타받으니까 공약은 원래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답변을 해가지고 황당하게 국민들이 대놓고 속이냐 이것들이 막 이런 욕을 먹었거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신년 기자회견 연설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언론이 잽싸게 이름을 붙여서 오늘 신년사의 경제 정책 내용은 474 정책으로. 474. 왜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4% 가능하다. 고용률 70%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 우리나라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을 향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4%, 70%, 4만 불 해서 474 이렇게 이 오늘 정책의 이름이 붙었죠. 숫자 조합이 되게 막 그냥 믿기가 싫어지네요. 747, 474. 그러니까 이거잖아. 비슷하잖아. 747은 원래 이제 칠삭이 다친다. 응? 7사기라는 사기는 다친다. 7사기 다친다. 474는. 474잖아. 474는 그건 뭐예요? 사기는 치고 사기 친데 또 친다. 아니. 사기를. 우리 네티즌들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뭐 만들어 주시겠지. 기대해요. 뭐 SNS를 보면 다 나와. 근데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저는 뭐 이제 생중계를 보지는 못해서. 아니, 그걸 안 봐요? 방송 시간이. 전 방송 중이니까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딴 방송을 해? 진짜 대박이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짐인데. 아니, 종편을 보면 아주 트렌드를 좀 알아야지. 이렇게 답답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 1월에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왔잖아요. 36분인가 되게 길고 내용이 많고요. 뭐 농업, 경공업 막 이렇게 세세하게 지도를 하는 거야. 지침이잖아. 북한. 지도자 동지가 북한 스타일인데 종편에서 그거를 이제 탈북자분이나 북한 전문가분들이 토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암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이렇게 지도할 것이니 우리의 제1 이제 그 위원장이 이걸 다 암기를 해라.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 연설문에 비하면, 신년사에 비하면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나 뭐 5등은 자해야, 3.1 독립선언문 네. 암기시키던 거 이런 건 짧은 편이었다. 36분 연설한 걸 어떻게 외냐. 장난이네. 오늘 우리는 80분짜리를 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방송을 하다니. 뭐 전 상관없어요. 내 방송이 더 소중하니까. 뭐 80분짜리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어디 왜 봐. 퇴근에 뭐 하세요? 개 키워요. 걔 이름은 뭐야? 외우잖아. 그리고 그 80분이 온전한 80분이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질문은 달랐는데 똑같은 답변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셨다면서요. 원칙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뭐 중복된 것도 있고 뭐 더러 그러셨던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는 닭강은 다 암기해와야 돼요. 다음 주까지. 입시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기르는 개 이름을 쓰시오. 2마리. 이건 주관식이야. 새로움이 희망이. 그 다음에 이제 2-1. 이 개들의 종은 무엇인가? 진도. 이렇게 다 나와요. 외워야 돼. 예, 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학원 선생님 스타일로 뭐 칼카나마 알아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해주세요. 칼칼라마 아라철리 준합 소고수은 백금 이런 그런 거. 것처럼 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오빠야, 내다 민영이. 니 밥은 먹고 다니나? 얘기 들어보니까는 오빠야 니 뭐 나라를 바꾸네 뭐 닭을 잡네 어쩌면서 밥도 제대로 안 처먹고 다닌다며. 미친나. 뭘 해도 밥을 단디무야지. 어디서 금수맥기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니까 뭔 큰일 하겠노. 안다. 오빠야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 아이가. 꼴에 입맛 고급 시럽을 가지고. 걱정 마라. 이번에 애전에서 또 설맞이 호주산 찐갈비 세트 판다 카더라. 저번 추석 때 억시로 많이 팔렸다 아이가. 완전 맛 장난 아니라고 난리났잖아. 근데 있잖아, 저번이랑 99,000원. 가격은 똑같은데 품질은 저번보다 더 상급이란다. 뭐 소새끼한테 곡물을 먹이가 키운 거라 카대. 장난 아니지? 맞다니까. 요새 갈비 가격 뭐 10%나 올랐다고 난린데 여기서는 똑같은 99,000원에 똑같이 5kg. 그것도 품질은 한 단계 더 상급이라니까. 그리고 더 까리한 게 뭔지 아나? 이거 100세트 완판되면 판매 금액 5%를 시위 참가 대학생들 그 벌금 후원으로 쏜다 카대. 완전 대박이지? 지금부터 이번 달 26일까지만 주문하면 뭐 배송비도 없이 알아서 잘 배송해준다 카더라. 오빠야, 찜갈비 많이 먹고 올해도 조금만 힘내자. 응? 주문번호 02-2634-6565 02-2634-6565 우진 도소매 축산유통. 내가 아련한 추억에 젖어든 거는 첫 대목인데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데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나왔다. 5개년 계획이 아니고 많이 듣던 거야 이거 진짜. 줄였네요, 나름. 5개년을 해야 되는데 임기가 안 되지.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예, 교과서에 나오고요. 한국지례도 나오고요. 그래서 국토발전, 균형발전 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 거점 개발 방식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1962년. 그러니까 박통 때 나왔던 그렇죠. 그죠? 5.16 군사구데타 그 다음 해부터 미국 도장 찍고 허가 받고 이제 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폐하께서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뭐요? 이분하고 한평생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 종북이다라는 걸 완전히 왜? 공인한 거지. 이분께서 두 가지로 공인했다고 봅니다. 이제 첫째, 아까 이제 경제개발 뭐 3개년 계획 하는데 요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뭘 계획하지 않아요. 계획하지 않으니까 계획 시장 경제는 유한 게 케인즈주의인 거고. 그러지. 사실은 이게 하드하게 가면 국가 사회주의로. 그 사회주의야 이게. 그러니까 계획 경제, 계획 경제하면 사회주의잖아 우리가 학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 산업화가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박정희 개발 독재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일반적인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죠. 국가가 시장을 틀어줘야만 가능한 건데 그 원전은 어디서 나오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그러지. 레닌이 추진한 것을 박정희가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종북 이론이죠. 거기다가 이분이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게 하나 또 있고 또 두 번째 이건 뭐 아주 화제가 됐는데 네네. 아주 뭐 통속적인 언어로 네.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통일이 대박이다 이래서.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완전히 걸렸어요 지금. 종북이다? 예, 종북이 확실한 게 제가 황모 씨라고 네. 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예, 작년 이제 총선했잖아요. 네네. 지금 라반트 하는 분이. 라바트 그 얘기하면 누군지 알잖아. 황이고 이름은 선이신 분. 황신대 선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제 평양에도 갔다 오고 평양에서 애 낳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전효역 씨 이런 종북 오적의 등. 아까 전효역 씨가 나와가지고 막 물어뜯고 막 뭐 소송 걸리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 많은 분이니까 그 비례선거 할 때 보니까 이제 공약 같은 거 걸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도. 근데 이제 대박 전략 뭐 이래갖고 냈어. 오. 네.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남북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경제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똑같네. 완전 똑같은 거야. 벤치마킹인가?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선이 있는 거야 지금. 황모 씨하고 박모 씨하고. 그런 거야? 비선이 있는 거다. 단파 라디오로 밤에 그 강아지 2마리하고 지령을 받는 거죠. 옆에다 개 끼고. 그런데 비둘기처럼 개가. 이러지 않고 어떻게 언어까지 똑같아요? 황 선생의 대박 전략이 아니고 그냥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통으로.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이 중앙대 명예교수 하는 분인데 신창민 교수라는 분이 한 권 단행본으로 내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책의 제목이 통일은 대박이다야. 그러니까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신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통일에 관심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동안 욕을 많이 했는데. 그러게. 자중하려고 그럽니다. 신년사에서 그 5대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뭐 이러면서 어쩌고 민영화.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다. 개혁하시겠다고.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서 부문별 할당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산주의나 계획경제 사회에서는 할당량 주고서 채워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종북 맞네. 그러니까 올해는 민영이의 시대일 것 같아요. 민영이 전성 시대 정도 좀 되죠. 오늘의 이제 신년 연설을 분석해 보건데. 그 민영화 얘기가 있었나? 사실상 규제를 푼다는 것이. 공공부문을 이제 개혁하겠다. 타스크포스 아니, 팀을 그러니까 구성한다. 이게 80분인데, 물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 연설은 20분이야. 그러고 이제 질의응답이 한 이제 10개 질문 좀 넘어서 외신 2개인가 끼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 정도, 넘게. 아니다. 거의 60분 동안,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총량 80분인 건데, 그 안에서도 좀 약간 헛갈리는 얘기가 있어. 왜냐면 철도노조 얘기할 때는 아니 정부가 민영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믿습니까? 철도노조 이 문제는 이 공공부문 개혁이지 절대 민영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네. 근데 한참 또 흘러가서 뒤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공공부문을 할당제로 개혁을 한다고? 네. 그게 민영화인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민영화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민영화가 아니에요. 개혁이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력을 소통을 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추진. 아니라니까, 민영화가. 공공부문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이거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지금. 다 비정상적으로 돼 있는. 그러게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표현들을 써요. 저 집단들은. 참 그것도 좀 신기하다. 정상화 개혁 이렇게 쓰면서 정상화 개혁에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추려고 사례를 뽑았는데 하나는 수자원 공사.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가 부채보다 공기업 부채가 더 많다. 이건 이제 사실이거든. 근데 수자원 공사는 4대강 파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대강 때문에 수자원 공사를 4대강 사업 비용을 국가에 넣지 않고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부채가 왕창 늘어난 거잖아요. 수자원 공사가. 그 얘기를 오늘 언급을 하면서 수자원 공사 개혁 필요하다. 두 번째로 원전 비리. 내부에서 다 해먹었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해서 저 대목은 이제 MB 정부에서 벌어졌던 실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니까 그동안 계속 작년 내내 얘기했는데 제야와 야권에서
그게 언급이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뉴스로 터지면은 뭐 이제 나오고 원전 가동 중지되고 다시 원전 케이블 교체 하나 해가지고 이제 가동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운전 다시 하고 또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연설에서 딱 그 정상화 개혁 부문의 2개 사례로 넣어서 이렇게 센 거 언급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상화 개혁이라는 게 공공부문 개혁인데 결국은 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뒤틀리고 해먹고 빨대대고 했던 거 네. 이제 원복하겠다는 건가? 저는 이게 근데 둘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스톱을 잘 치는 겁니다. 자, 공공부문이 있어요. 공공부문이 아무래도 돈벌이 하기가 좋아요.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뭐 물 같은 거, 철도 같은 거, 뭐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전기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거잖아. 그 사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국민적 피해가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뭐냐면요. 그 공공부문을 경영을 부실화시킵니다. 부채를 떠넘기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멍망을 만들어라. 뭐 거의 다 그랬지.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등장해서 하는 일은 5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라. 비정상이지 않냐. 민영화.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 다 팔자. 야. 요게 요런 수순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지금. 한상의 복식조네. 한상의 복식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괜찮았어.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네. 부채를 떠안긴 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만 경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방만 경영 팀 플레이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게 이게 확연히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망가뜨리는 5개년 계획을 해놓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3년. 그제. 거기를 이제 마구 망가뜨리는 거지. 이것저것 다 손대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요거 망가졌으니까 내가 완전히 다 팔아버릴게. 뭐 요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공기업도 기업이잖아요. 제가 기업 경영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영진. 그것도 최고 의사결정권자. 우리말로 이거를 줄여서 영어로 CEO라고 해요. 그러니까 CEO 연봉은 일반 근로자, 노동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연봉 2,500만 원 받고 뭐 이런 그냥 평 직원이 있는데 CEO는 뭐 25억도 가져가고 뭐 이제 대기업은 250억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뭐 적어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받는 이유는 뭐냐면 경영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진다라는 의미잖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사인하고 내가 이제 이거 추진해, 이거 투자해, 이거 투자하지 마. 결정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할 뿐이라고요. 보고서 만들어, 뭐 이 기계 만들어, 연구 개발해, 생산해. 맞아요. 그럼 그냥 이제 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공기업의 경우엔 굉장히 웃긴 게 정상화 개혁 좋아.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말인데 개혁해야지. 또 뭐 이제 흑자 전환으로 만들 이유까지는 없지만 공기업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죠. 다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모든 그 공격 포인트에서 경영진의 책임이 빠져 있고 다 노조가 그랬대. 방만 경영은 그렇고. 아니 노조야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월급쟁인데. 방만 경영에 참여하지 말라고 아니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조가 뭐 이제 용산 개발한다고 의사결정했어요. 그러게요. 노조가 뭐 무슨 인천공항 철도 개발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그 매각한다 그랬어요. 뭐 되산다 그랬어요. 노조가 뭐 결정했어. 시킨 일 했지 그냥. 그죠. 근데 방만 경영의 주범이 다 노조고 그 왔다 갔다 했던 그 이 낙하산 인사로 꽂혔다 갔던 역대 사장들. 네. 그 경영자들은 왜 책임을 안 물어 정상화에서. 그러니까 그럼 그 해결책이 민영화도 아니지. 노조가 만약에 방만 경영을 실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민영화 한다고 뭐 노동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희한한 게 이제 수서발 KTX 말이에요. 그 공식 명칭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 네.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사장이 뽑은 것도 아니고 총괄 경영본부장 겸직이야. 예. 그러면 최연의 사장이 있고 코레일에서는 총괄 경영본부장이야. 근데 자회사에 가면 사장이야. 그렇죠. 겸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걸 경쟁을 시켜. 그러면 코레일 회의할 때 본부장 우리 지금 이 경영 지수 어떻게 나와요?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해야 되는 게 경영본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부장이야. 쉽게 보면 총무부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까지 다 이제 보고해서 최연의 사장한테 보고해. 그리고 자기 회사 자회사에 가서 자기가 사장이니까 이제 막 경영지시래. 그리고 이 두 개 회사를 경쟁시킨다는 거 아니야? 난 너무 골때리. 심슨 가족이야 무슨? 그러면 수서 KTX 거기가 더 이기겠네. 왜냐면 그 코레일 본사 거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제 그런데 근데 그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영총괄본부장은 또 최현대 사장한테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회사가 확 이기면 그렇죠. 지금 너만 다 해먹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치 조정 막 해서 아니, 그러면 적당한 수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괄본부장 사표를 내고 저쪽 자회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잘리겠죠. 그렇지. 그럼 또 그 사장 바꾸고 이제 또 총괄본부장을 임명해놓고 또 사장으로 보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림을 아니 짜나. 그래서 이게 회사 사업을 해본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업 논리에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기도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장을 자르고 외부 영입 해가지고 그 외부 사장, 외부 자본 그게 뭐 끌어들여가지고 민영하겠네요. 그런 이거 수순이겠네. 또 한두 해 지나면 한 70대 누구 어르신 하나가 또 거기 가서 꽂힐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이것도 네. 공사인데 이 MB 시절에 이거 매각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그렇죠. 네. 강력한 저지에 의해서 결국 못 팔고 못했어. 아직은 네. 공사인데 네. 여기 이제 김석기 사장이 가잖아요. 근데 경찰이 항공을 어떻게 알아? 왜 난 너무 철도도 신기해. 하는데 뭐 허준영.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경찰도 경찰이 대단해. 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다 해봤어. 경찰 그리고 지하철하고 그 기차에 그 경찰들이 왔다 갔다도 하잖아요. 고공전 이런 거 많이 해요. 아니 그럼 나도 비행기 많이 타고 이 철도 많이 탔으니까 내가 가도 되겠네. 공항공사. 그렇죠. 공항공사 보내줘. 나도 해보자. 적어도 그런 공사 정도 가려면 경력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경력이 있어요. 인천공항은 용산에 불사질러 갖고 간 거고. 그런 경력. 허준영도 경력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 농민 집회할 때 그죠. 농민 때려 죽여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님도 쓸데없이 그 뭐 티파니 짱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렇죠. 폐하를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한번 해줘. 퀸즈 나이트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 사람을. 대변인 두 자리가 비었어? 둘이 가서 한번 알아드셔. 원탑으로 갈 거야. 원탑으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청와대 갈 날이. 곧 갈 거야? 두 분 다 좀 경쟁. 이번에 제가 이 경쟁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하고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너무 잘 통해. 코드가 맞는 분이다 이분이. 통하는 분이다. 저 통일 대박입니다 이거 아주.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하였느냐? 예. 완전 통했어요 저하고는. 갑시다 우리 폐하는 종치고 저는 북치고 정북. 아니 나는 폐하가 진짜 우리랑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작년부터. 왜냐하면 내란모 사건이 터진다? 그럼 보라색 자켓을 입고 나와. 난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 근데 오늘 신년사에 좀 이 점을 치잖아요. 이 평론가가 사실은 관상의 김내경이 같은 거야. 방송에 가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원고를 받지도 못했는데. 근데 대략 작년에는 너무 하드 파워로 부딪혔으니까 오늘은 소프트 파워로 가실 텐데 올해는 좀 이 소통 국면도 좀 불통해서 소통으로 가야 되고 좀 뭔가 이 훈훈한 봄바람을 일찍 몰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핑크 옷으로 딱 등장하시길래 드디어 파니 코스프레를 하는구나 막 이랬는데 컬러도 되게 잘 맞추고 말이야. 그래도 오늘 많이 애는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상도 온화한 분위기를 좀 보이려고. 삿대질 안 하신 것만 해도 어디야 그 성질에. 레이저 안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가고. 광선도 안 쏘시고. 난 메이크업만 보이던데. 근데 잘 보면은 오늘 보통은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는데 브로치가 없어요. 피부에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엔. 아니 목걸이는 이렇게 약간 조폭 목걸이 같은 걸 하셨는데 이렇게 이 사슬로 된. 근데 이제 이 브로치를 안 달아서 금줄 이렇게 딱 이 핑크 자켓을 딱 하면 허리에 채찍이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지. 이러면 우리랑 코드가 딱인데. 난 색깔은 조폭 핑크로. 목걸이가 너무 나는 박근혜 대통령 폐하 신년사 딱 보면서 피부가 진짜 좋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나경원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같은 데 다니시나? 저도 좀 보내주세요. 좀 다르시겠죠. 그 피부과 제가 갈게요. 그거 견적 안 나온다니까 왜 그래 자꾸. 제가 한참 어리잖아요. 그래도 그 피부과 제가 갈게요. 한참 그거 1억 그 마사지 논란 그거 있을 때 그런 얘기가 한참 돌았죠. 같은 데 다닌다. 같이 다닌다는 아닐 것 같아요. 같은 데 다닌다. 근데 팩트는 모르겠어요. 어디야? 확인되진 않았어요. 뭐 좋은데 같이 다니면 어때요? 그 1억 마사지 때문에 여러 피 받지. 저 요정의 눈에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는 거 봐라. 저도 피부과. 요가를 하세요. 곡선도를 하든지. 다리미 좀 가져와봐요. 네, 펴줄게. 일단 담배를 끊어. 무슨 피부를. 술을 끊어. 술을. 근데 좀 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폐하?
예, 뭐 보통 이제. 왜 어디가 GTL이야? 저는 이제 아까 뭐 통일 얘기하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참 황당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좀 끔찍한 소리 같은, 끔찍한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국정원 송년회를 합니다. 남재준이 한마디 했지. 네, 저는 이제 국정원이 송년회 한다는 사실을 태어나 처음 알았어요. 뭐 사람다는 데니까 뭐 하겠죠. 아니 하긴 해도 국가정보원이 음지에서 일하는 데잖아. 뭐 오픈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지에서 하겠지. 그리고 그 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안보상의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송년회 한다 그러면은 거기다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면 어떡할 거야? 응? 무슨 뭐 테러 집단이 가가지고 막 테러하면 어떡할 거야? 미사일을 거기 쏘긴 아깝죠. 그래서 그런가? 첩보를 누군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기자들까지 데려다가 뭐 발언한 게 공개가 됐는데 남재준 이제 원장이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2015년에 통일될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 뭐 북진 통일하자는 얘기죠. 건배를 하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난주에 안 왔구나. 그 얘기를 3명이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섭다고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얘기 있은 다음에 그 1월 들어가지고 조선일보가 계속 신문을 내잖아요. 우리 집 2층이 조선일보를 봐요. 그럼 이제 헤드라인을 늘 보면서 출근. 마당에서. 근데 자꾸 통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섭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시그널을 주는 건가? 그게 뭔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것부터는 이런 거잖아. 뭐냐, 북한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가 나라가 없어져야 이제 뭐 그때까지 되는 건데 북한이 자체로 붕괴를 한다 그러면은 연도를 특정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냥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워졌다. 뭐 장성택 뭐 이런 걸 보니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고 통일이 머지 않았으니 우리가 잘 노력해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5년이라는 걸 특정한다는 건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나는 근데 반론을 하는 게 북한이 붕괴가 되면 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돼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로 아니 그건 떠나서 하여튼 남재준 원장이 한 얘기를 대로 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다는 건 이제 북한이 붕괴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걸 15년이 되는지 16년에 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근데 15년이라고 특정을 했다라는 건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람은 정보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공식적인 조회나 훈시 이런 게 아니고 송년회잖아요. 술자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 높은 사람들은 내가 여러 사람을 알아서 그러는데 참 희한한 게 기업 총수도 그렇고 이 고위 공직자도 그렇고 막 던져? 아니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도사가 많아. 도사가. 그러니까 이 내가 정도령이 가르쳐줬구나. 내가 잘 아는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다 있는 교수직의 관료들이신데도 주변에 여러 도사가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자기 판단이 강하잖아요. 아집이나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도사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많은 검증을 해서 여러 도사한테 통계적으로 잘 맞추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도사가 있는데 이 A 도사는 사생활 부분은 짱이야. 뭐 애들 입시라든가 재테크가 뭐 주식이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지지리도 내 개인사는 못 맞추는데 이 거시적인 건 잘 맞춰.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죽는다. 뭐 국가 지도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용하네. 그 부분에선 또 어떤 점쟁이는 과거를 너무 잘 해석을 하는데 미래는 못 봐. 뭐 이렇게 주변에 다 이렇게 이 용도별로 트랙이 정해진 도사들이 많이 있어요. 작두는 우리도 꽤 타잖아요. 우리도 꽂혀야지. 우리가 지금 이 애국전선을 빨리 무슨 점 기업화 해야 된다니까? 요즘 그거 한번 해봐. 그 개콘 나오는 거 있잖아. 응? 그 역할 제가 할게요. 김지민이 하는 거 있잖아. 꿈 엔터테인먼트. 작두 제가 탈게요. 그렇지. 느낌 아니까. 그 작두 제가 탈게요. 개작두 타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제가 작두 타다가 한 명씩. 아무튼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건 헛소리 하나보다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신년사 이거 관련이 되는 건데 뭐 북한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1월 1일 날 신년사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 상당히 지금 날카로운 상태인데 어쨌건 간에 남북 관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시그널을 보냈어.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좋은 신호지. 남북 관계 개선을 3번이나 강조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좀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 거 나오면은 좀 시간을 둬요. 분석을 하고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건지 뭐 어떤 건 잘못된 건지 뭐 북한에서 뭐 어떤 제스처를 하는 건지 분석을 하잖아. 근데 바로 다음 날 나와가지고 통일부가 진정성이 없다 딱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어.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남재준 그 원장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대통령이 며칠 안 돼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대박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또 제안해. 예.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무슨 점쟁이가 하루 날마다 바뀌는 건지. 그러면서 또 뒤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장성택 처형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세계인이 낱낱이 알게 되었다.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랬다가 이게 유체 이탈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페이크. 그 노래 있지 않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10원짜리야. 싸이 노래구나. 네네. 새. 그거 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어쨌든 경제 올인이 오늘 연설의 한 7할, 3할 정도가 통일 문제. 그것도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한반도 통일 시대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어.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억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제 그 제안이 저 이산가족 상봉 설해하자.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가 따라 나와. DMZ 평화공원 조성이 또 나와. NLL을 팔아먹었다고 뭐 난리를 치더니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책이라는 게 뭐 통일 정책을 내건 경제 정책을 내건 어떤 일관성 가지고 뭐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까 이제 경제 정책 제가 이게 사회주의적인 거 아니야 뭐 약간 빈정거렸는데 경제 정책도 이게 모순이에요. 앞에 서두에서는 계획 뭐 3개년 계획해야 국가 주도에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해놓고 후반부에 가면은 공공 부분 규제를 할당제로 해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민영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장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 자유화로 가겠다. 신자유주의를 더 가속화하겠다. 그러면 그건 그래 뭐 대처 좋아하니까 대처주의로 가나보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근데 앞에서는 계획 경제 한다 그러고 뒤에 가면은 민영화 한다 그러고. 이 완전히 앞뒤가 아니야 이게 이 21세기 신대처리즘이 맞는 게 오늘 전체적인 기조를 종합적으로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우리는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박수 쳐드릴 일이다. 핑크 옷을 입고 나와서 개 키운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화답받을 거는 다 화답을 해주신 거야. 됐어. 그 나는 핑크색이 왜 핑크색도 여러 개 있잖아. 꽃 핑크도 있고 핫 핑크도 있고 그건 개 핑크야? 아니야 그냥 근데 보통 개들은 그런 거 입히잖아요. 아니 뭐야? 근데 동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종합적인 기조를 쭉 보면 신대처리즘이 맞는 게 대처가 저 탄광 산업하고 이제 격돌하고 84년에서 85년까지 1년 동안 밀어붙여서 결국 뭉갰어요. 다 민영화 했잖아요. 국유 사업들을 다 이제 민영화 해버리고 82년에는 또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포틀랜드 전쟁도 하고 전쟁도 엄청난 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마가릿 대처가 사망했을 때 이제 영국의 수상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별이 졌다 이렇게 했지만 스코틀랜드에선 축제를 벌였는데 거기가 탄광 산업인데 다 실업자 그 이후에 그 대처 그거잖아요. 장례식 입찰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하자고. 그러니까 80년대 벌어졌던 일이 30년 동안 여파를 끼쳐서 그 정말 삶이 파탄 났던 사람들은 그 여의 죽음이 또 이제 축제로 보였던 거죠. 국민 일각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가슴 설레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행동대장 오라버니 책을 내셨다고요? 아이 참, 행동대장이 무슨 행동질은 안 하고 웬 한량처럼 책이랑. 설마 아니 또 불운서적이니 뭐니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책 아니에요? 하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어머나, 그럼 웬일로 재미지게 영화 이야기 책이어요? 네? 그럼 그렇지. 또 미국 양키 놈들 까는 거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오라버니 아직도 정신머리 못 챙기셨나봐요. 시절도 이리 하수상한데 천하태평 이런 책이나 팔고 있을 거예요? 구매권 되지도 않는 거 번개처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민영이 통닭이나 사주셔요.
있어요. 행동대장 최한욱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전국의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사주세요. 긴 밤을 지새우 추워요. 당신의 미소 사랑해. 대처리즘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그딴 건 없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국가와 개인만 있는 거야. 그 정책의 모든 틀에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이고 국민들이 각각의 이제 이 부품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국가는 정부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국민들이 주권의 주인들인 거고 국가에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묶여 있는 여러 형태의 집단이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요. 사회라고 부를 수 있고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최근에는 시민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게 민주주의 체제의 3축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요즘은 다 서드 섹터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서드 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시장에 기업도 참여해라. 국가가 그럼 이렇게 지원할게. 그럼 거기에 개인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나 그 사회, 단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모두 기본적인 민주국가의 질서예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모든 구체적인 활동에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 혹은 소신, 사고방식 안에는 아, 사회가 없구나. 오늘 읽으면서. 국가가 있고 국민들이 다 분절화된 개인으로 있구나. 그 그렇죠. 개인을 묶은 단위 조직은 뭐냐 하면 그건 그냥 가족, 가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 정말 대처의 철학이 계승돼 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박정희의 철학도 계승돼 있는 거지. 아니 이게 무서운 게 그런데 국가가 그나마 대처는 어쨌건 뭐 국가라는 이 실존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이라는 틀을 갖고 네, 근데 이제 우리 폐하께서는 짐이 곧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과 개인이 있는 거야 지금. 강쌤 저기 그 폐하 교과서 발언하신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랬구나. 예. 근데 저는 좀 얘기가 다른 게, 교과서 발언인데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일본의 저는 일본식의 그 천황 중심제의 그 내각 책임제를, 그걸 보면서 되게 느꼈어요. 지금 그 다스사 주제 자체가 고식이거든요. 일본 메이지 유신, 그때. 비슷하겠네. 예. 유신 좋아하니까. 근데 그 박정희가 그 만주국을 그런 식으로 일본이 건설하는 걸 모델로 해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각 책임제가 영국의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그 일본의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내각은 총리와 그 의회는 천황한테만 책임을 져요. 국민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메이지 주신 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 모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개별적인 국민들이 따라와라. 그 대신 어떤 공과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천황에게만 책임진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국가 구조, 사회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 그래서 그 영일이 형님 말씀하셨던 그 대처리즘의 방식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런 방식, 통치 방식이 원리가 일맥상통한다. 좀 비슷하네. 국가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이렇게 가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대처 얘기하시니까 야, 그 모델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 상황이 뭐 민영화하고 막 이러면 반발이 장난 아니잖아요. 뭐 연말에도 뭐 10만 명씩 나와서 데모하고. 근데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대충돌이 시민사회 대충돌이 벌어질 텐데 대처도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랑 한판 붙은 거잖아. 포틀랜드 전쟁하고 이런 국가 아니 대처가 눈에 선한 이유가 이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워딩이지만 대처는 탄광 노동자고 1년 투쟁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나온 얘기도 정상화 개혁의 한 가지는 공공부문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보다 많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뭐 좋아요. 그건 타당한 얘기예요. 방식에 이제 논란들은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질의응답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소통 문제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 불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소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주 본질을 짚은 거예요. 난 무섭더라고. 소통론이야. 소통론. 소통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소통의 기준이. 예를 들면 말하는데 까칠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냥 서로 부드러워야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이 소통의 스타일은 각양각색이야. 근데 우리가 소통의 정의를 놓고 가지 않거든요. 학문에서 이것이 소통이고 저것은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언어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폐하는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정의를 하셨어요. 기계적인 만남이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서워. 때를 쓴다고 적당히 들어줘온 관행이 문제다. 법과 원칙 하에서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대처가 했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포틀랜드 전쟁을 탄광 노동자하고의 싸움에 끌어들여요. 그렇게 오지. 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네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다 제압을 해. 그러고 다 이렇게 그 덩어리들. 왜냐하면 이게 사회란 뭐냐, 공동체란 뭐냐 하면은 개인들이 약하니까 결국은 연대를 하잖아요. 노동조합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솔리다리티야. 연대밖에는 개념이 없어요. 개인은 약하니까 뭉쳐서 우리의 주장을. 그래서 정부도 개인 민원은 개인으로 처리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얘기했던 이익 집단.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중소기업 연합회도 있는 거고 산회도 있는 거고 노조도 중앙이 있는 거고 또 지회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직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공통의 요구는 이런 것이요 하고 정부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딜을 하는 거잖아요. 빅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개인 민원은 받아준다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15년간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했던 민원을 우리가 해결했고 앞으로도 청와대의 민원은 열려 있으니 억울한 일 있는 분들은 다 신문고에 얘기하시면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게 조선시대지. 저는 이게 그 박정희가 꿈꿨던 총통제, 그 다음에 또 이토 히로부미가 했었던 그 일본식 내각 책임제 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안으로는 근대화, 산업화, 서양 그 탈아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대화를 해야 된다. 문명을. 그 다음에 밖으로는 그 대동아 공영권, 동양 평화론을 통해서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지배 구조를 가져야만 아시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가 평화롭게 발전을 한다. 그래서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아시아를 막아낼 수가 있다. 뭐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걸 좀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국가가 위기니까 지금 경제 성장, 즉 창조 경제를 통해서 내치를 좀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는 우리가 외부의 그 군사적으로 식민지 개척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통일이 대박이다 뭐 이런 것도 그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그러니까 보통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일으키고 할 때는 내부의 어떤 분란이라든가 다양한 목소리,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목을 밖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아니라 이게 양면 전략이라는 게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폐하께서는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불통선언. 한 거 2014년 불통선언을 했다. 나는 너희들랑 대화할 생각이 없다. 국가의 목적이 있는데 짐을 따르라. 중요한 방식을 제시하셨어요. 소통을 하겠다는. 뭐냐면 때로 오면은 다 밀어버릴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와.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철도 노조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복귀할 때 단체로 복귀하니까 안 받아줘. 개별적으로 복귀 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각계가 모든 게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깨놓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불통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붙자 이거잖아. 작년에도 붙어왔는데 올해도 계속 붙겠다라는 메시지 던진 거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 민영하건 뭐 개혁이건 한번 붙어보자 그 집단들이랑. 경찰이 왜 필요해? 그럼 이제 다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대로 이대로 가면은 계속 충돌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 충돌의 해결책이 전 이미 제시가 됐다는 게 남재준 원장이 2015년 통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메시지 던진 거고 그 무렵에 또 김관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뭔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아직 100%라고 봅니다. 왜 100%냐 하면은 2월 말이 되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것이 하게요. 그렇죠. 해마다 하지, 해마다. 네, 이게 그래서 3월부터 4월. 되면 긴장 위기가. 네, 4월 초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이제 이건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IC가 핵실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네. 그 핵실험 정도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정리가 안 되는 판이잖아. 지금 북한은 핵 개발 자체가 완료된 상태잖아요, 거의.
그럼 이제 키 리졸브 훈련할 때 보면 긴장이 고조될 위력을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데. 거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뭐,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NLL이에요. 그렇죠. 자, NLL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군대가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훈련 영역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방공식별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북한에서는 니네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영예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는 NLL까지가 우리 영예니까, 거기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토 수호를 해야 되니까 그 훈련의 목적이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3월달에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지금 NLL에서 이 행동대장이 얘기하는 바로 이 대목이 박창신 신부가 얘기했다가 종북 신부로 낙인 찍은 바로 그렇죠. 그 대목입니다. 그렇죠. 연평도 포격은 왜 일어났나 이 설명하다가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훈련을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안 되겠지만 폐하 얘기가 피와 땀으로 지킨 뭐 이런 거잖아. NL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어를 빼먹어? 우리의 자식들이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대처랑 비슷하다라는 게 포틀랜드도 섬이잖아요. 네. 섬 가지고 영토 분쟁 벌어진 건데 이제 바로 서해 NLL 다 섬이란 말이에요. 연평도 포격전도 있었고. 그러면은 뭐 천안함이 없으니까 뭐 다른 함이 하나 깔아 앉겠네. 그러니까 천안함이건 전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이건 이런 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근데 3월에 일본어뢰가 있는 북한에 저는 그 공감하면서 되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대처가 포틀랜드 전쟁할 때는 아르헨티나가 되게 영토가 큰 나라긴 했지만 국력 차이에서 군사력에서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랑 포틀랜드 섬이랑 가까웠을 뿐이지 해군력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다음에 세계 여론의 주도는 영국으로 넘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아시아를 침략할 때 또 보통 식민 제국주의 같은 경우도 센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나라잖아요. 지금 근데 국방부 장관도 진다고 그랬는데. 폐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냐면 우린 미국이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미 연합군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모양새니까 이게 승산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3, 4월에 만약에 꽝 터진다. 근데 예를 들면 국방 예산을 비교해 보면 나는 이제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살 부려서 이 1대1로 전쟁하면 우리가 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질타한 게 뭐냐면 그동안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어디다 쓴 거야 이런 게 있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요즘 탈북자분들하고 친해요. 대기실에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체로 선하시거든. 기본적인 개인 심성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꼬여 있지만, 근데 엊그제 이 연초에 그 이소연 씨라고 얼굴 되게 곱게 생기고 내가 소연이 누나 막 이러는데 탈북 여군 출신이어서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서 종북에 나와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북한군이요? 전쟁 훈련할 겨를이 없어요. 뭐 항상 산에서 뭔가 채집하고 있어야 되거든. 대민 지원 나가고 식량이 없으니까 대민 지원 나가고 홍수 나면 물 막아야 되고 가뭄이면 뭐 이제 물길 퍼야 되고 그다음에 우선 자기도 배가 굶주리니까 칡 같은 거 캐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이게 군복을 입고 있어서 군인인 게 아니라 대민 지원 아니면 산에서 뭔가 먹거리를 계속 채집하고 있는 거야. 공사 많이 하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슬퍼. 그럼 군사 훈련은 어떻게 해요? 군복만 입었지 군인이 아니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다 맞물리는 게 장성택 뭐 처형당했어. 그러니까 야 북한 하여튼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내부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 다음에 TV는 또 종편만 보이잖아요. 그럼 탈북자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뭐 훈련도 못해요. 우리는 뭐 그래가지고 뭐 나물이나 캐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칠 거라는 거야. 제가. 야 그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만하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또 그런 캐릭터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게 이 대통령의 논조나 종편의 논조나 어떤 부분에서는 저 사회가 저렇게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가면서도 예를 들면 뭐 북핵 위기 이런 게 나오면 혹은 뭐 태양절 무슨 시위 행사 무력 시위 그러면은 빵빵한 거 보여주면서 저 지금 메고 있는 배낭은 핵 배낭이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우리 국민들도 멘붕인 게 아니 저 사회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니까. 그건 이제 국내용이고 초인류국까지 초인류국가 일본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상 최강의 국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또 지방선거 오면은 선거 때만 되면 뭐 오잖아요 자꾸.
과거의 경험을 봐도 근데 자꾸 이제 풍이라든가 네, 사인을 풍이 오지. 사인을 자꾸 주고 이런 거 보면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아 이것도 아 더러워. 올 봄에 야 이거 큰 거 하나 오나.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핵 맞을 것 같아서 난 그게 제일 겁나요. 진짜. 지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지금 무서워. 보면은 그 남대문 그 얘기 문화재청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작살나가지고 지금 뭐 그 숭례문에 대목장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 맞아. 지금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또 이제 방송하면 자꾸 타면 이제 지금 이제 강쌤은 뭐가 무서운 거냐면 올해 장가 가야 되거든. 3월에 날 잡았구나. 몇 월에 갈 거야? 몇 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6, 7월까지는 전쟁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왜? 전쟁은 나도 좋은데. 나도 좋다니. 근데 부주는 하고 가잔 말이야. 난 또 자기가 뼈속까지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뼛속까지 부주주의자지. 전 예비군도 끝나고 이제 민방위도 곧 끝나기 때문에. 전 모든 게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 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럼 살아남나? 그럼 저는 진짜 작년 봄에 전쟁위기 때 진짜 전쟁 나는 것 같았어요. 2월, 3월. 많이 불안했죠. 진짜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곧 2월, 3월이야. 이거 봐봐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지나갔죠? 다음 주 하면은 설이죠? 그럼 2월이에요, 바로. BOCB 오고 스텔스 날아다니고 이러면 겁나죠,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앞당겨요. 그러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확실하잖아, 일단. 그러면 혼인신고부터 해요. 그러든지. 결혼 나중에. 아니, 법정 신고고 결혼이고 다 제도적인 문제 필요 없고 빨리 오늘부터 같이 살아. 일단 그럼. 체온을 느끼는 게 중요해. 방송 내용 말미가 남는 건 애로뿐이야. 남는 게 애로뿐이야가 뭐니? 여기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는 건 사랑뿐이야. 그래야지. 사랑뿐이야. 그리고 막상 또 이제 봄 되잖아요. 눈 녹고 이제 봄 되면 이제 등록금 우리 학생들 대통령 반값 등록금, 실질적 반값 등록금 이것도 지금 그래서 뭐 국가장학금 예산 많이 올렸던데 올해? 예산 올리는데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이제 등록금을 올리려고 또 하고. 근데 등록금을 3몇 % 오른다는 보도가 가이드라인만 정했죠. 근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실제로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대학별로 지원하는데 그 학교는 제외하겠다라고. 그 등록금은 최소한 동결인데. 이제 근데 지금 등록금 자체가 되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고. 나는 대통령이 신년사 때 그런 정도 언급은 좀 해주는 게, 왜냐면 보통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니까 고통스럽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대신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해주겠다. 국민들의 그거는 되게 선량하고 착한 기대예요. 뭐냐면 오늘 신년 연설에서 확인된 거를 얘기하면 이미 여야 갈등 구도가 뭐 연말 연초에 뭐 10시간을 넘기면서 국정원 개혁안 7개항 뭐 법 개정 타결, 그다음에 묶어서 예산안 타결, 그 사이에 이제 외촉법이라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끼워서 이거 장난 아니죠. 뭐 싸우다가 타결, 뭐 다 결국은 타결하고 마지막에 뭐 쪽지 예산이 뭐 이 최경환 의원 쪽으로 간이한간이 했는데 나는 지역구가 경산인데 그건 대구 예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5시 15분에 예산안이 끝났잖아. 1월 1일 날. 그리고 10시 넘어서 산회하고 국회 끝. 그리고 국회 시계는 10시간 멈췄었다. 뭐 그리고 이제 정리 다 된 걸로 오늘 대통령도 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 개혁안 타결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하자. 이런 얘기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가는 기조로 보면 지금 아까 장학금 문제라든가 반값 등록금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소박한 바람인 것이 지금 이미 오늘 선언으로 경제 활성화냐 경제 민주화냐는 선언이 그어진 거예요. 모든 막점은 경제 활성화에 갔어. 그럼 그렇지. 경제 민주화 논란은 이제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논란일 뿐이고 지금 모든 부분은 활성화가 돼야만 그 다음에 뭐 복지든 분배든 이게 여기서 그런 국가장학금이나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할 거였으면 이 기초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로 시작을 했어야 맞다고요. 집권 2기를. 뭐 올해 열심히 해서 원래 작년에도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고 나갈 때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난 한다. 공약 지킨다. 근데 경제 상황 봐가면서 조금 미뤄진 거로 이해해달라 하면서 이제 타협안을 밀어붙여서 지금 다 법제화 된 거잖아요. 올해부터 실시되는 거고. 보면 진영이 참 신사예요.
아니 그게 나는 양심상 못한다고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딱 던져버리잖아. 그거는 연계 방안 안 된다 그러고 나간 거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이 불통소통의 차이가 난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박근혜 정부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안 된 건 안 됐다. 미안하다.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두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증세는 없다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야. 그렇죠. 허리띠 쫄라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내각제 등등 해서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살려야 되는데 이제 경제가 살아날 뚱 말뚱 하는데 개헌 논란 던지면 또 올해는 개헌 이 정쟁으로 1년 동안 이 국론이 소모되게 생겼으니 개헌은 꺼내지도 않겠다. 개헌은 모든 걸 빨아마시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대단한 발언이라고 봤거든. 그럼 이제 정치 논란 하지 마라. 경제 올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개년 계획에다 몰빵해야 된다. 국민이건 야건 이제는 뭐 이제 저 대선 얘기 꺼내고 2014년 들어와서 혹은 무슨 경제 민주화 얘기 꺼내고 그러면은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좀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가 대립적인 아젠다냐 이거야. 내 고민은. 경제 활성화를 아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이를 더 키워야 됩니다고. 경제 민주화라는 건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느냐는 방식에 대한 거거든. 이 두 개가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독재 정부가 이끌어온 논란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또 말리면 안 돼. 폐하는 질량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는 있어요. 뭐냐면 내수진작이라는 걸 또 하나 내수 활성화. 활성화를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파이를 살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자를 누가 만들었는데 피자를 구매할 사람이 없으면 이 피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썩는 거지. 네, 썩어버리는 건데 지금 문제는 피자를 구매할 사람이 없는 문제가 돼서 뭐 경제 민주화 문제, 뭐 복지 문제, 증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아, 내수가 지금 취약하니까. 야,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는구나. 근데 알면서도 실제 정책은 그럼 뭐 말로만 있는 거지. 예, 그냥 수사적으로만 내수 활성화가 있는 거지. 실제 정책,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아니요. 이게 내수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민심이 돌아서기 때문에 작년 내내 그 얘기를 사이사이 해왔는데 대선 전국이 워낙 크고 거세고 큰 흐름이 이제 밀당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민생 얘기를 대통령이 여러 번 해도 다 묻히는 거고 또 야권이 그러면 뭐 을공화국 우리가 이제 을지로로 가겠다. 을을 위한 정당이다 해도 다 먹히는 거고. 왜냐면 특검 얘기, 뭐 국정원 청문회 1년 내내 갔으니까 끝까지. 네. 철도 파업까지.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지금 그 얘기가 내수 활성화가 뻥이 아니라 실제로 갈 건데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부동산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냐면 이게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 근데 그게 1년 내내 안 돼. 왜냐면 법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연말 지내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된 거고, 뭐 수직 증축 허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낸 정책이 1년 내내 안 되다가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거야. 그럼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해서 이 우선 집과 토지가 거래돼야 큰 돈이 오가니까 돈이 흐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실물경제 체감 효과를 주겠다라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거기 공공임대주택 뭐 뿌리겠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참 이것도 오래된 경제 논란인데 이미 선진 국가들은 저 스티글리츠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성장은 없다야. 불평등만 해결해라. 성장은 없다거든요. 이미. 성장은 끝났다. 이제 저성장하는 지금 잠재 성장 4% 우리나라가 3만 불, 4만 불 가기를 누구도 바라겠지만 그게 지금 뭐 공황이나 어떤 이 패닉으로 갈 또는 뭐 불경기로 갈 걸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성장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오히려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이 이 참여연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한경제 모델 짜고 그럴 때처럼 그 이야기가 지금 맞다고요. 중국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중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이제 국가가. 워낙 근데 커져서. 이제는 세계적인 책임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 날라오네, 뭐 황사 현상이 뭐 이제 황폐화돼서 그러네, 뭐 문제 많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해약들, 뭐 공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제 그냥 이 짱꼴라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유지를 고민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474도 그렇고 부동산 활성화가 오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 두 번째 문제고 아까 뭐 서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그 747을 뒤집어서 474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부동산 아까 활성화한다라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하던 거라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이름만 내 이놈 감히폐한테 새로운 게 없다니.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영일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제 민주화하고 경제 활성화가 다른 건 아니다.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다. 통일돼 있는 거지. 그런데 사장이 열심히 일해라. 월급 올려줄게.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올랐어. 처음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매출도 올라가고 회사의 이익도 올랐는데 월급을 안 올려줘.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는 먹혀요. 왜냐면 회사 맞아. 원래 부채가 많았어. 그리고 또 신규 투자해야 되잖아. 흑자 전환해야지. 뭐 이러면서. 근데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저도 그래요. 경제 성장하면 뭐해? 재벌만 돈 벌 텐데.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 뭐해? 지금 주택 아파트 사면 뭐해? 아파트 대출 이자로.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다 예금이 이자 갚는 대로 나간단 말이죠. 이 부동산 그게 하우스 푸어잖아. 대통령도 오늘 얘기하셨어.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고. 이 부동산 얘기는 최근에 책도 내셨는데 선대인 선생 있잖아요. 전문가지 전문가. 한번 오셔서 방송 제목도 정해놨어. 지금 나는 꼽살이다가 또 리턴했더만요. 모셔다가 제목을 집 사도 됩니까? 물음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한번 해보게. 선대인 박사 말고 또 같이 하는 분 우석훈 박사. 우석훈 박사가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권위 있는 학자분들도 좋은데요. 실문 경제는 오히려 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동산 아저씨. 고객중개사 한 분. 고객중개사 좋아. 진짜 실태가 어떤지. 아니 전문가 많아요. 괜찮다. 네. 개판이거든요. 부동산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거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제도 철학이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소통도 철학.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본질부터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도 되게 아름다운 워딩이 있어요. 대박. 대박 말고 그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제로 경제 논리로 푼 통일 논리예요. 근데 이 자유시장 경제에다 편입시켜서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유입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게 통일 비용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 얘기를 하면서는. 그렇죠. 나는 통일하면 제일 큰 걱정이 그러면 우리 사회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최악의 경우에 붕괴 통일이라고 치자고요. 체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공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건 서로 자립해서 공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정말 그야말로 평화 통일, 대화를 통한 그야말로 선거제로 민주주의 제도로 이제 가는 통일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통일에 대해서 오늘 아름다운 워딩이라고 내가 표현한 건 남북 간의 이 문화가 굉장히 달라져서 말도 달라지고 민족적인 동질성이 사라지고 이질화됐다.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 동질성 이렇게 이제 워딩이 나와서 좋은 굉장히 당위론으로 본질적으로 좋은 얘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대박이 다 묻혀버렸죠. 그런 얘기들은.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뭐 통일 논의를 빼더라도 아까 얘기한 경제 논리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 철학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돈이 돌아야 된다. 그럼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과거에 부치는 오직 국가주도 수출로 갔단 말이에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첨단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서 그 과학기술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실체는. 창조적이겠죠. 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뭔가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곧 창조됩니다. 인공위성 5억에 팔기? 뭐 등등등. 저가 인공위성. 우리가 여러 사례를 봐왔지만 3년 동안 훑은 게 그거 아니었나? 나로 실패 뭐 이런 거. 등등.
첨단 과학. 그래서 이제 최초의 우주인을 하나. 물고기 이런 거. 그래. 그거 뭐 하고 있나 요즘? 로봇 물고기. 첨단 과학. 열심히 4대강을 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발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것도 편대 유형? 근데 지금의 이제 경제 개발 논리는 70년대로 롤백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델이다. 각하는 웃음이라도 주셨는데, 우리 폐하는 시종일관 공포예요. 네. 그래, 저도 아까 70년대 그 경제 논리로 간다 이런 좀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창조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70년대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 씨가 했던 경제 노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력 쫙쫙 해가지고 팔아먹는다. 그렇죠. 아까 우리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한 거잖아. 광부 간호사부터 창조경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거의 백미예요. 아니 아무리 무슨 가발 만들어도 최소한 미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슨 어떤 경제적인 이런 생산수단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창조경제를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죠? 사람만 있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창조의 새끼야. 창조의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답답해. 웃겨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모르냐? 창조경제의 최고 지금 성공 모델이 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된다는 게. 말춤, 개춤, 닭춤, 원숭이춤 만들어내서 세계인들을 웃기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첨단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폐하는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웃기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기계도 살 필요가 없잖아. 유튜브는 남의 나라 것 같다 쓰면. 그렇지. 서버도 다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만 있으면 돼. 아니야, 그래도 웹캠은 있어야지.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핸드폰. 아무런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네, 핸드폰 다 있으니까요, 국민이. 그러니까 핑크 오늘 저기 의상을 입고 나오시는데 제가 이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제. 끝에 한마디 더 붙이면. 웃겨봐, 웃겨봐. 폐하가 이제 되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창조경제를 전국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 센터도 만들고.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건데 서너 개의 성공 모델을 꼭 만들겠다. 네. 지역별로. 클러스터제라고. 전국적으로 싸이가 등장할 거야. 저는 전남 싸이예요. 괜찮다. 저는 충남 싸이입니다. 서울의 싸이입니다. 자, 다 같이. 강원도 싸이. 섹시레이. 싸이 경연대회 이런 거 하나요? 창조 싸이 경연대회. 전 세계로. 우리 닥터왕 나가야 되겠네. 왜요? 저는 쌈마이에요. 쌈마이. 저는 광명 쌈마이에요. 거기에 나오려고 정봉주 전 의원이 전국구를 만든 거구나. 여야가 폐하고 또 교감이 있었어. 우리도 예산 받읍시다. 정부에 신청해갖고. 왜요, 뭐요? 우리야말로 진짜 창조경제잖아. 창조경제 예비 사회적. 뭘 아무것도 없어. 주댕이만 가지고 뭘 하잖아. 뭐 10년 들어 이런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분명히 이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이런 쪽에 태클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태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슬픈 생각이 난다.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애들 엄마가 집에서 주로 CSI를 그렇게 내리봐요. 토일. CSI 재밌죠. 뭐 법이야. 때로 몰아서 해주잖아요. 좋은가 봐. 나는 그거 되게 무서워서 뭐 시체 해부하고 막 못 보는데 되게 열심히 보는데 어제는 호스피스 병동이 나오는 우리나라 이제 휴먼 다큐인데 그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수녀님이 이제 강릉에 있는 뭔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살아있을 때 이제 찍어놓은 필름. 언제 돌아가셨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한 이제 이 중년 부부야. 남편이 이제 죽었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이제 시신의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부인이 막 울잖아요. 회한에. 그러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발로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을 막 주무르는 거야. 막 눈물이 핑 도는 장면이에요. 애들 엄마가 이제 눈물 글썽글썽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나는 계속 몰입해서 본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 엄마가 이렇게 훌쩍훌쩍 하길래 나 죽으면 어디를 쓰다듬어 줄 거야? 그랬더니 주댕이지. 한평생 이빌만 하고 생각. 그러니까 그거야. 한평생 나불거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은 입만 고생했어. 막.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을. 그래서 우리처럼 그럴 것 같은데. 살짝 웃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뭐 이게 좀 얘기가 이상하긴 하지만 돌아가시면은 키스 세례를 받겠네요. 그럴까? 파리채로 주댕이를 막 치지 않을까? 발로 주무실래? 그럴 수도. 참. 네, 오늘 가보년 처음으로 방송하는 애국전선 통하였느냐 편 함께 하셨는데요. 폐하의
사통 기자회견, 불통, 호통, 꼴통, 빡통. 그야말로 혼란의 80분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래서 민영화가 뭐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통일을 그래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경제는 뭐 살리겠다는 건지 안 살리겠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아니 뭐 그런 거 머리 아프게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딱 짚어서 알려드리면요. 개 키우시는 신대처리즘의 핑크레이디 대박 이게 끝입니다. 정리가 깔끔한데? 깔끔하죠? 네. 대박리즘? 네. 대박리즘. 10만의 국민이 추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어도 또 20여 개 학교에 항의를 해서 친일 교과서를 내쫓아내도 국민의 목소리를 떼쓴다라고 표현하시는 우리 여왕님. 국민들을 그저 떼쓰지 못하게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분이 무슨 민주주의고 무슨 소통을 하시겠어요. 뭐 기대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1월 6일 저녁 가보년에 처음으로 방송된 생방송 애국전선 신년 초장부터 꽃핑크 차림으로 나오셔서 대놓고 불통을 선언하며 호통쳐주신 여왕님 덕분에 속이 많이들 뒤집어지셨죠? 소통 안 되는 꼴통 빡통님과 굳이 우리 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가보년 신년답게 여왕님이 두려워하시는 조직과 연대, 우리끼리 통하는 힘, 진짜 민중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라버니들 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구랑? 오라버니들, 누구랑? 우리랑. 우리랑. 자기랑? 우리랑, 나랑. 통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좀. 솔직히 우리가 박통보다 더 심해. 우리가 왜? 통해. 우리가 더 꼴통이야. 우리가 완전 꼴통이지. 댓글 따윈 신경 안 써. 돌을 1년 내내 던져도 그냥. 그러던 거 말고. 대꾸도 안 하잖아. 난 오늘 진짜 순진한 기대를 살짝 했어요. 뭐냐면 나는 설마 그러실 리는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남종 열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소한 전체적인 작년 말에 이제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기류를 보면, 안녕들 하십니까를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레토릭으로라도. 한마디만 해주시면. 2014년에는 안녕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워딩 정도를 넣으면, 그래도 야권 성향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 감성적인 인사말 하나를 안 넣을까? 저렇게 강박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참내분선하고 달라지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진정성이야. 그러지. 떼쓰지 마라. 치해법권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죠. 짤없다. 짰습니다. 대박. 에이, 막걸리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신년회네요. 영원히 내 편이 돼주세요. 오빠 편해서 좋아요. 우리 영원히 이렇게 좋은 친구로 지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녀가 나를 싫어하네요. 나를 잊고 싶지 않대요. 커피가 너무나 쓰네요. 하지만 잘도 넘어가네요. 그녀가 나를 싫어하네요. 세상에 파는 여자라네요. 그중에 내 여자는 없네요. 밥은 잘도 넘어가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혼자 착각한 내가 바보야.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도 내 앞에서 웃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여자친구일 뿐이야. 세상이 엉망진창 되어도 그게만 달리면 됐지 뭐.
그딴 친구 걔나 줘라 이젠 어색해지겠지 나를 멀리 하겠지 무시하겠지 친구는 개뿔 그딴 친구 걔나 줘라 친구는 개뿔 걔나 줘라 친구는 개뿔 걔나 줘라 웃기지마 그딴 거짓말 친구는 개뿔 그딴 친구 걔나 줘라 걔나 줘라 걔나 줘라 걔나 줘라 오빠. 혼자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오빠 정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아유. 정말? 괜찮다니까. 정말? 나 뭘로 보니, 야. 정말? 괜찮다니까!